제가 그래서 오늘 촬영을 앞두고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저께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오히려 본회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액이 다시 부활하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의 이런 정부의 모든 사업에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제 알기로도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해군 내에서도 네이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우리가 지금 4.5세대 그거로 갖다 해서 네이비로 하는 게 과연 일본, 중국이 대응할 수 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군 내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항모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보다는 거기에 탑재하는 그 전력이 저는 우리 전력으로 탑재했을 때 작전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라는 걸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21년 연초 기획을 하면서 대한민국 항공 우주 산업을 전망한다 이렇게 해서 21년 개시를 했고,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가요 취재를 시작으로 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F-21 롤아웃 행사도 있었고, 마덱스, 아덱스, 한화 취재 뭐 이렇게 하면서 숨가쁘게 1년 동안 대한민국 항공 우주 산업을 전망을 이렇게 쭉 돌아다녀 봤는데, 오늘은 이제 연말을 맞아서 항공 산업에 대한 결산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했던 신대원 팀장님, 방송 메인석에 첫 출연. 예, 메인도 그렇고 보조도 그렇고 하여튼 처음입니다. 많이 떨리네요. 헤럴드에서 국방 안보 쪽에 팀장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계시고, 갈수록 더 부담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벌써 데뷔는 한참 하셨죠 이제? 네, 한 시즌이 바뀌니까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주.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우주 이야기,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우리 프로파일럿 구독자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KF-21 보라매, 뭐 무엇보다도 항공산업 하면은 KF-21 보라매였고, 여기에 야단도 많이 맞았죠. 항모 이야기까지 같이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우리 KF-21 보라매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5년 준비했나요? 드디어 4월 9일에 시제기 출고식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이 국방부 세 번째 출입하는데, 참 초기부터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올해 시제기 출고식을 하면서 한 단계 좀 발판을 마무리했다는 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데뷔했던 게 이제 KF-X 나무위키죠. 거기서 오류 수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단계에서 시작했던 게 드디어 전투기가 완성된 형체로 나와서 국민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거에 정말 감개무량 정도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오늘 촬영을 앞두고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저께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거든요. 차곡차곡 진행 중이다. 내년 7월 초에 이제 비행 시험을 위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 관계자분들의 의지, 열정 뭐 충분히 전화 목소리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타 언론사에서도 뭐 이런저런 시비도 걸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정말 무시하셔도 될 정도로 난관은 있으나 다 극복해가면서 잘 진행되고 있다. 개발 과정이니까 이런저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좀 맞춰가는 과정은 있긴 한데, 좀 계획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이야기가 기사가 나왔죠. 여러 가지 난관 중에서도 KF-21 보라매 사업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네시아 공동 개발 부분이었는데, 좀 인도네시아 내부 문제도 있고 뭐 거기 코로나19 상황도 겹치고 하면서 실제로 순탄치 않았던 게 사실이었고요. 아직까지도 매듭은 잘 안 됐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 그 공동 개발을 다시 협상을 하면서 새로운 좀 물꼬를 튼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급납금 관련해서 현물을 30%로 받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뭘로 받을 건지 방위사업청에서는 예를 이제 팝류로 들기는 했는데, 말 그대로 예일 뿐이었거든요. 예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국민 감정이라든가 좀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잘 설득하고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유 생산 국가 아니에요? 네, 원유도 기름 나오죠. 예, 함유, 이렇게 식용유가. 원유는 안 되나요? 이제 뭐 추후 협의가 남았다고 하는 거니까, 요번에 한 거는 이제 당국 간의 협의를 한 거고, 급납금 지금 미납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업체 간 풀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품목이나 수량 같은 경우는 추후에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가장 황금성이 높다고 하는 게 사실 원유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 현물로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인도네시아한테 원유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원유나 가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기대감을 낮추려고 파묘를 예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지금 같이 협업 진행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카이에서 사천에 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 분들이 다시 다 나갔다가 공고로 다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들어오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 개발은 정상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공동 개발이 진행되면 어찌든지 20%의 분담금은 인도네시아에서 분담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합의한 게 다시 이제 그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도장을 찍은 거죠.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이런 그 협상의 문제 같은 경우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좀 그 을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이제 갑의 관계에서 가는 협상이 굉장히 우리로 봤을 때는 처음 경험하는 협상인데 이것도 KF20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 의미 있는 경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제 관계나 개인 간의 거래나 뭐 모든 관계에서 결국은 힘의 논리잖아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결국은 KF21의 의미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되는 나름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고요. 하나 A사 레이더 개발을 10월 달에 다녀오셨죠.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아요. 특히 연구원분들이 얘기하신 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게 너무 자신감이 넘친다. 뭐 자부심이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고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그렇게 한 발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에서 아주 진짜 전 되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옛날 또 기억이 끄집어내게 되는데요. 처음 출발할 때 이제 F-35A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때 절충 교육을 원래 받기로 했던 4대 핵심 기술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원래 이게 거의 줄 것처럼 얘기하고 그 당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예정이 없었던 이렇게 방미 일정까지 잡아서 이렇게 설득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되면서 결국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많았었는데 역시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갖고 이미 시제기도 나오고 지금 10여 대 정도가 제작이 돼서 지금 성능을 테스트 중에 있는데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쉽게 올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 기술을 미측한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L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예측은 당연히 못하고 절충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기술 수준도 아닌 거고 그래서 뭔가 이제 서로 사실 딜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정도 핵심 기술을 받으려면 우리도 뭔가를 미치게 사실 줘야 되는 건데 F-35를 산다고 해서 당연히 거래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측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좀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갔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이나 뭐 일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왜 이제 안 되는 거냐라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때 ADD를 포함한 우리 업체 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순수 100% 우리 기술은 아닙니다. 아닌데 필요한 기술들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결국은 우리 4대 핵심 기술도 우리의 능력으로 개발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KF21의 전망이 밝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대단한 나라고 대단한 민족이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위 산업도 보니까 이제 국내 방위 산업의 역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는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고 기술에 대한 통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방위 산업 역량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그 결과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경항공모함과 KF-21 네이비 버전 그리고 이제 1, 2, 3편 나갔죠. 1, 2, 3편 나가면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걸로 댓글에서도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올해 되게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겪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넘어갔는데 막판까지 여야 간 싸웠던 게 이 경항모 예산이었거든요. 이게 11월 중순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정부에서 제출한 72억 가운데 대부분을 삭감하고 외국의 자료나 이런 걸 조사해봐라, 또 추가로 더 해봐라 해서 5억 원만 달랑 편성한 상태였는데 이게 오히려 본회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액이 다시 부활하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의 이런 정부의 모든 사업에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이례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더라고요. 제 알기로도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아니 저는 제가 이제 이 국회를 12년, 13년, 14년 뭐 예산 때문에 계속 전력 업무하는 사람들한테는 국회 노숙자라고 하거든요.
예산 어떻게 하면은 이게 한번 설득을 해볼까라고 해서 공중급유기 사업이 혁혁한 지금 공을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정말 예산 망치 두드리는 날 12월 31일 날 저녁에 예산 가결하는 날인데 1월 1일 회기를 넘겨서 1월 1일 새벽 4시인가 6시인가 뭐 아무튼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졌는데 결국 안 됐거든요. 이례적인 게 상임위에서 출장비 5억 원만 됐는데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 72억 다 반영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중간에 반대 여론도 계속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이제 국내 개발 차원의 기술적인 수준이 계속적으로 높아져야 되고 핵심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은 해외에서 획득을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가 갖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잘 정말 지혜롭게 선택하고 집중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대로 한다라면은 해군에서 구성하고 있는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착수를 해서 2033년께 3만 톤급의 한국형 경항공모함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첫 발은 좀 순조롭게 가게 됐다라는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마덱스 때 현대중공업에서 스키점프대를 보여줬죠.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 해군에서 나왔던 그 경항공모함 직사각형의 모델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게 저희가 불을 질렀던 KF-21 네이비 버전도 스키점프대 방식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선행연구를 항공모함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막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국방위에서 현명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합니다. 저희가 그때 나갔던 것 중에 이 자리를 통해서 수정하고 싶은 거는 F-28 항모 버전하고 그다음에 F-35C는 그때는 우리가 안 판다라고 이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댓글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안 파는 게 아니고 그거를 요구하는 나라가 사실 없었던 거죠. 중형 항모 이상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없다 보니 이제 안 팠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F-35C를 또 구매해서 뭐 중형이나 대형 항모로 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좀 달랐다는 거고 댓글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KF-21의 네이비 몰아주게 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분명한 거는 기술력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KF-21이 아직 뜨지도 않았는데 무슨 항모 탑재기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22년 7월 이후에 시험 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중형 항모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개발한 항모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전투기 KF-21 네이비 버전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연구개발 및 투자를 위한 모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국방부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해군 내에서도 네이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일단 경항모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인 거는 일본하고 중국도 갖고 있는데 우리도 당연히 갖고선 대응할 수 있어야 준비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인데요. 근데 특히 함재기 같은 경우 중국은 이제 VC-21인가 5세대 이렇게 함재기 정도 이렇게 계속 개발 중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F-35B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4.5세대 그거로 갖다 해서 네이비로 하는 게 과연 일본, 중국이 대응할 수 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군 내에서는. 차라리 처음부터 해군이 F-35B를 요구를 할 때 일본,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은 목적의 전략적 수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건 또 접근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해군은 오로지 항공모함 큰 거는 못 가지니 작은 거 가겠다. 거기에 맞는 전투기가 F-35B밖에 없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운용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KF-21 할 때 왜 4.5세대 지금 가느냐. 5세대, 6세대도 나오는데 아니 4.5세대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갑자기 5세대, 6세대 만들어내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5세대가 이제 스텔스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부장 창문 잔뜩 달아놓으면 그 스텔스 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 앞에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기술은 확보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4.5세대를 잘 만들고 이어서 5세대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스텔스라는 것이 단정적으로 이제 스텔스와 노 스텔스 나누는 게 아니고 스텔스의 성능, 장착물, 내부 장착물 이런 걸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스텔스 성능이 조금 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KF-21은 아직 개발이 안 된 항공기라서 현재도 스텔스 승력은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KF-21이 꼭 스텔스가 안 되는 항공기로 단정을 하는 것은 아마 지금 상태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해군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 인포메이션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카이가 공식 제안했던 소리까지 나왔고라는 게 아마 협찬받았냐 같은데. 카이의 공식 협찬 없었고요. 그 함재기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또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뭐 그쪽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 설명에 대해서 또 이견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를 대비해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제 나름의 판단과 업계나 관련 분야에서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제 군사 보안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어서 애둘러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 75억 가시는 줄은 아세요? 그 국회 국방위에서도 사실 그 서른 의원이나 이렇게 야당 의원들도 안민석 의원 제외하고는 거의 다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만장일치로 5억으로 삭감을 했던 건데 하고 나서 이제 청와대하고 여당하고 좀 교감이 되게 분주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대통령 뭐 핵심 공약 얘기도 하고 국군에 날 때도 2034년 경함모를 얘기해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낼 정도로 이게 좀 애정을 보이고 좀 조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사업이라서 마지막 예산에서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항모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보다는 거기에 탑재하는 그 전력이 저는 우리 전력으로 탑재했을 때 작전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라는 걸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